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오늘은 물려있는 종목 계좌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나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가정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적은 금액이라도 추가소득을 만들어 보려고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추가소득은 고사하고 큰 손실로 인해서 한숨을 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전에 여러분들과 공유한 왜 조급함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라는 영상에서 주식 투자 5단계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단계는 뭣도 모르고 버는 것이고요. 2단계는 뭣도 모르고 잃는 단계, 또 3단계는 공부 좀 하면서 잃는 단계이고요. 4단계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뭘 좀 아는데 잃는 단계입니다. 대부분 주식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되면 3단계와 4단계까지 오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대부분 주식에 많은 돈이 물려 있거나 물려있던 주식을 다 손절하고 남은 원금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물려있는 종목 계좌를 어떻게 정리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종목에 큰 손실로 물려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진심으로 위로와 응원을 드립니다. 최대한 빠르게 손실분을 줄이거나 회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마도 종목에 크게 물려있는 분들은 적게는 20%에서 30%, 많게는 그 이상 물려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10%대 정도에 물려 있다면 충분히 손절로 대응할 수도 있는 범위이지만 20%가 넘어가는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냥 자포자기 하면서 장기 투자로 가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힘든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이 되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시장이 안 좋아서 또는 테마가 소멸됐거나 또는 관련 종목 산업 섹터가 안 좋아서 하락이 깊어지게 되면 한숨은 늘게 되고 멘탈과 마인드가 무너져서 직장일도 또 자영업일도 의욕이 떨어지면서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로 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원금 집착에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손실에 대한 고통이 수익에 대한 기쁨보다 한 2.5배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2번 나도 손실 1번이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걸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것을 손절로 확정을 못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절이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손실을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원금에 대한 집착부터 버려야 합니다. 원금에 대한 집착은 나의 눈과 귀를 막게 하고 또 시장에 대한 그리고 종목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 뿐입니다. 오히려 종목의 손실을 키우게 되죠. 그러다가 물타기라도 하는 정말 무모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종목이 더 하락을 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종목을 정말 냉정하게 분석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일정 부분을 현금화해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한 50% 정도 현금화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막연하게 오르겠지가 아니라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반등을 기다렸다가 최대한 손실폭을 줄여서 일정 부분 현금화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물린 종목이 한 종목 이상이라면 손실이 큰 종목부터 현금화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 말씀드리자면 손실이 큰 종목이 가장 늦게 반등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리고 손실이 큰 종목을 일부 현금화 했을 때 그 순간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큰 손실 금액이 있던 계좌가 안 보이면서 기분이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 충분히 내가 실력만 갖춘다면 그 손실분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수일간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시장은 매매할 종목들이 많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바이오 종목들과 양자암호 테마, 또 내년 총선 관련 테마도 만들어지면서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출현을 하고 있거든요. 물 들어올 때 노 젓고 돈 들어올 때 수익을 내야 손실분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종목에 자금이 묶여 있게 되면 그 종목만 바라보다 다른 종목들은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오르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락이라도 한다면 이건 정말 답답한 마음을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일정 부분 현금화를 했다면 이제 이 피 같은 소중한 돈을 정말 목숨처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절대 잃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실력을 갖추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겠죠. 실력이 갖춰지지 않은 채로 현금화한 자금을 다시 투자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력이 갖춰졌다라고 판단하는 가장 객관적인 방법은 소액 투자로 매매를 했을 때 3개월 이상 꾸준히 수익이 났다면 인정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금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회전율을 높여서 빠르게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전체 금액의 한 50%에서 60%, 조금 많게는 70%까지도 단타 매매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나머지는 수익 매매를 했었고요. 중장기 매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타 매매 계좌 자금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한 200만 원 정도는 여유 자금으로 빼뒀었고요. 800만 원으로 단타 매매를 운영을 하다가 손실이 발생을 하면 바로 여유 자금으로 채워서 800만 원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매매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발생을 하면 저는 보름 단위로 수익금을 인출해서 관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자금을 일정하게 유지를 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수익이 나게 되면 투자금도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매매 금액을 정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실전 매매에서 일정 금액을 베팅했을 때 수익이 발생하거나 손절을 했을 때 내 멘탈과 마인드가 크게 동요되지 않는 상태라면 그게 나에게 적당한 매매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초기 투자금을 세팅을 하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매매를 지속하는 과정에 또다시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매매를 멈추시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소액 매매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매매 방법이 뭔지, 고쳐야 할 매매 습관은 뭔지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꾸준하게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매매를 이어간다면 정말 어렵게 만든 소중한 돈을 또다시 잃게 되겠죠. 절대 같은 실수를 2번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의 기재로 불리는 워렌 버핏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투자 원칙 9가지 중에서 첫 번째 원칙과 두 번째 원칙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워렌 버핏이 말한 첫 번째 원칙은 돈을 잃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언제나 첫 번째 원칙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항상 수익보다는 잃지 않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언젠가 수익은 자연스럽게 내 계좌에 쌓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